백세를 위해 의사가 참견해 드립니다. TV 주치 의사의 참견. 참견. 네, 의사의 참견 차유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건강하고 유익한 참견으로 찾아왔는데요. 채널 고정하시면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주치의가 되어주실 치과 전문의 전영진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영진입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오늘 또 주치의가 되셨잖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네. 네, 정말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정말로 중요한 우리 네. 치과 치료 중에서 특히 치과의 질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치주에 대해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주질환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사실상 내가 어떤 정보를 알고 있지 생각해보면 알고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라는 생각들 그렇죠. 많이 하실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 편만 보셔도 치주질환의 예방을 위한 많은 준비를 하실 수 있으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치주질환으로 또 고민을 하시는 시청자분들 많이 계신데요. 저희가 시청자분의 생생한 사연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함께 사연부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먹는 게 가장 두려운 47살 고민남입니다. 저는 최근 부쩍 심해진 잇몸 통증 때문에 먹는 즐거움이 가장 컸던 제가 음식을 먹는 일이 가장 두려워졌습니다. 사과 한 쪽을 먹더라도 잘게 잘라 먹거나 부드러운 음식만 골라 먹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직업상 거래처와 미팅이 잦은데 심각한 구취 때문에 혹시 상대방에게 내 입냄새가 나진 않을까 하루에도 10번 넘게 가글을 합니다. 이거 심각하네요. 네, 고생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동안 양치할 때마다 피나는 것 정도는 피도 날 수 있지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만큼 잇몸 질환에 대해 크게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약국에서 파는 잇몸약 정도만 사 먹다가 이렇게 일상생활조차 힘들어져서야 심각성을 느끼고 치과를 찾았고 이미 염증이 심해진 만성치주염이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관리해야 통증 걱정 없이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너무 걱정입니다. 라는 사연을 주셨습니다. 조금 이 사연자분은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지금 사연을 들어보니까 만성치주염으로 진단을 받고 그렇죠. 이미 네. 불편을 많이 네, 겪고 네, 계신 네, 것 네, 같아요. 네. 이런 분들 많이 계시지 않나요?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이 만성치주염이 정말로 우리 치과 질병 중에서는 넘버원입니다. 네. 그만큼 발생 빈도가 높고 대부분의 우리 40, 50대 이상의 중장년 성인들 노령 인구들이 만성치주염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아직 나이가 조금은 젊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만성치주염, 치주질환 들어보긴 했는데요. 만성과 그 염증만 알겠고 그 중간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단어인 치주에 대한 정의를 사실 모르고 있거든요. 그렇죠. 치주. 어찌 보면 참 일반인들은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치주란 정말 치아 주변 조직. 네. 치아의 주변 조직. 네. 그래서 치아 빼고 나머지 조직들을 일컫는 말을 우리가 치주라고 합니다. 특히 치아는 아시다시피 치아를 감싸고 있는 뼈. 네. 뼈 이름 혹시 아시나요? 치아를 감싸는 뼈, 치골. 땡 틀렸습니다. 네. 치조골이라고 하는데요. 조가 들어가군요. 네, 치조골. 보통 그냥 잇몸뼈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네. 예, 어쨌든 이 치아를 감싸고 있는 뼈 이름은 치조골이라고 네. 하고요. 그리고 이 치아와 이 치조골을 연결하는 것이 인대라는 게 있습니다. 오. 치주인대라고. 그래서 오. 이 세 가지가 같이 이렇게 우리의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이 치아 주변에 있는 조직들이 탈이 나면은 치주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직 차지하는 부분이 많은 만큼 치주 질환도 다양하게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치아를 크게 보시면은 치아와 있고 잇몸, 우리가 말하는 잇몸. 이 건강한 잇몸이 이 보통 분홍빛, 선분홍빛 색깔을 띠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잇몸이 예를 들어서 피가 조금 난다. 이런 경우에는 시연염이라서 그냥 잇몸에 염증이 있는 거는 어찌 보면은 이 치주 질환에서 초기이죠. 예, 요것은 간단하게 또 치료가 되니까 네.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네. 그 다음에 지금 보이지 않는 이 뼛속, 뼛속은 제가 못 들고 왔는데 네. 이 뼛속 안에는 보면은 치아 뿌리를 감싸는 조직이 또 배각질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치주 인대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감싸는 뼈, 치조골, 잇몸뼈 이렇게끔 되는데 이것들이 탈이 나면은 이것은
치주염이라고 해요. 오. 그것이 조금 오랜 기간 지속되면 우리가 만성 치주염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 만성 치주염 같은 경우에는 방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방치를 하면 너무 아프지 않을까요? 정말 심해서 방치가 되면 아픈 정도가 아니고 치아를 뽑아야 됩니다. 생리를요? 정말 여러분들 미리 검진 받아보시고 또 진료를 빠르게 하시는 게 참 중요할 것 같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치은염과 치주염 더욱 심한 정도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는 거 이제 좀 알겠는데 그러면 이런 치주 질환들 너무 싫은데요. 상상만 해도 아프기도 하고 불편한데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뭘까요? 넘버원이 뭘까요? 넘버원은 저 예상이 갑니다. 네. 이를 잘 못 닦아서? 역시 네. 제가 정말 오늘 스마트한 우리 MC님과 이렇게 함께해서 정말 기쁩니다. 네, 딩동댕 맞았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게 정말 치주 질환의 원인 이것을 정말 방치하면은 또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게 넘버원이 바로 양치질이죠. 입술질. 입술질만 제대로 하면은 정말 치주 질환의 90% 이상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나 큰 비중을 네, 차지하나요? 정말 그렇게 큰 비중입니다. 네. 자, 그리고 정말 어떤 경우에는 또 양치질을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더라도 또 치주 질환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왜 생기나요? 네, 이런 분들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또 이게 치주 조직이 약한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네. 전신질환, 당뇨병과 같은 그런 전신 질환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뭐 상당히 치주가 되게 많이 건강 관리를 하더라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또 임신도 하고 뭐 출산도 하고 이렇게 되면 몸에 호르몬 변화들도 생기기 때문에 치주가 약해질 위험도 정말 많고요. 또 특히 요즘 현대인들 스트레스 많이 받을 혹시 이갈이 하시나요? 저는 이갈이는 하지 않는데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긴 하거든요. 네, 스트레스 많이 받고 특히 이갈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갈이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갈이를 하면 치아가 네. 딱딱한 돌이잖아요. 네. 이 돌이 마모가 생기고 깨어질 정도잖아요. 그 정도로 정말 센 힘으로 제가 모형 하나 가져왔는데 네. 이갈이 한번 보세요. 이렇게 갈지 않고 이갈이는 정말 이렇게 갈면 이 정도로 이는 센 힘으로 정말 교합력에 정말 10배에 가까운 그런 센 힘으로 이갈이를 하기 때문에 네. 이 치주가 이갈이가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정말 나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사연자분의 이야기를 좀 읽어보면 양치질 할 때 피가 자주 나고 구취도 심했다라고 하셨거든요. 시청자분들께서 치주 질환의 초기 증상을 미리 알고 계셔야 지금 위험한가 보다 치과를 지금 가야지라는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초기 증상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해서 네. 제가 오늘 제대로 한번 참견해 보려고 비장의 무기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비장의 무기 어떤 건가요? 자, 공개해 주시죠. 자, 네, 여러분들 치주 질환의 체크리스트입니다. 네, 이 체크리스트를 잘 체크해 보시고 이 중에 여러분들이 몇 가지나 해당되는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합시다. 네, 저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함께 여러분도 체크하시면서 보세요. 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뭔가 입안이 텁텁하고 또 침도 많이 마르고 그다음에 양치질을 하실 거잖아요. 네. 양치질 할 때 잇몸에 피가 난다. 피가 난다. 피가 나면은 일단은 치주염의 초기 단계라고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피가 난다. 자, 그리고 양치질을 했는데도 네. 입냄새가 나요. 네.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뭔가 내 입안에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입안에는 정말 500종 이상의 다양한 세균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세균들이 양치질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밤새 나쁜 독소를 발생시킵니다. 오. 그러면 이 독소의 이 냄새 조금 네. 정말 구취가 조금 썩는 듯한 그런 냄새가 나기도 하고 좋지는 않죠. 이런 입 냄새가 나는 경우에도 좀 치주 질환을 의심해 볼 수도 네.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가끔씩 잇몸이 뭔가 좀 찌끈찌끈 또 아픈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도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잇몸이 아픈 경우. 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잇몸의 색깔이 처음에 선분홍빛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잇몸이 나쁜 사람들은 주로 어떤 색깔로 바뀔까요? 잇몸도 색깔이 변하는 거 아세요 혹시? 저는 처음 알았고요. 잇몸은 빨간색이지 않나요? 네, 틀렸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원래 잇몸은 정말 빨간색이 아니고 선분홍빛, 빨간색이 어. 정답인데 치주나 치연염이 있는 환자분들의 잇몸의 색깔은 검붉게, 오. 검게 바뀝니다.
아, 그러니까 원래는 잇몸이 붉은빛보다는 약간 핑크빛처럼 그렇죠. 네. 선분홍빛이다가 질환이 생기시면 맞습니다. 붉은빛이 아닌 검붉은빛으로 된다. 오, 지금 우리 아마 시청자분들 휴대폰 켜서 카메라 켜서 잇몸 색깔 빨리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 정도는 그냥 치주염의 초기 단계. 초기 단계. 치연염, 치주염, 치연염 다음에 치주염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초기 단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조금 이제 중기로 넘어가는 네. 거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잇몸 치주염이 조금 진행이 되면은 이 치아 주변에 있는 이 조직들이 파괴가 서서히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치아를 감싸고 있는 뼈 이름이 치조골 정답인가요? 네, 아, 정답입니다. 오늘 기쁜 마음으로 집에 갈 것 같아요. 이 치조골에 파괴가 서서히 일어나게 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치아를 감싸고 있는 치조골, 뼈가 네. 파괴가 일어나게 되면 이 치아가 어찌 됩니다. 이게 치아라고 생각을 한다면 버텨주는 기둥이 없으니까 좀 많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사를 할 때나 또는 뭐 음식을 씹을 때 뭔가 내 치아가 예전 같지 않게 흔들린다는 느낌. 네, 요거는 이제 치주염이 초기가 아니고 중기라고 생각하세요. 중기로 넘어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심각한 거는 가끔씩 보면은 특히 성인분들 보면은 앞니가 또는 처져 내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치아가 이렇게 길어 보여요. 앞니가 길어 보인다. 그럼 이가 성인이 되고 자꾸 자라는 건가요? 이가 네, 자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치아를 감싸는 이 뼈, 네. 치조골에 파괴가 일어나면요, 치아를 단단하게 잡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치아가 내려오겠군요. 내려오거나 또는 옆으로 틀어지거나 치아가 제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자기 치아가 흔들리면서 치아가 제자리에 있지 않고 솟구치거나 내려오는 경우 네. 또는 튀어나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는 조금 중기 중에서도 이제는 약간은 더 말기 쪽으로 이렇게 간다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개가 이상 되는 경우, 네. 특히 치아의 흔들림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이거는 만성 치주염의 초기라 생각하시고 빨리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치과로 네, 달려가셔야 그렇습니다. 치과로 가셔야 됩니다. 네. 근데 진짜 오늘 보시고 방송 보시고 치과로 달려가셨다가 물론 최대한 이제 치은염, 치주염에 대한 진단을 안 받으시는 게 좋겠지만 받으신다면 빨리 발견하시는 거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렇죠. 네. 미리 보시는 예방 검진 중요하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네. 아무래도 치과 하면 아마 앞에 계신 뭐 감독님들, 시청자분들 다 공감하실 걸요. 치과 가는 게 좋아요 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떠신가요? 환자분들 좋아하시나요? 정말 치과 가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나요? 저는 어렸을 때 워낙 겁이 많다 보니 치과에서 몸부림을 막 치니까 안전한 치료를 위해서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제 몸을 초록색 교물로 그런 기억이 있었군요. 묶어주셨던 네, 기억이 있다 네, 보니 네, 그 이후로 엄마가 치과 가자고만 하면 도망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마 그래서 치과를 더 두려워하시고 약국에서 그냥 이제 일시적인 처방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사연자분께서도 치과를 바로 찾는 게 아니라 괜찮겠지 하고 약국에서 약을 좀 사드셨다라고 네,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실제로 시중 약국에 파는 이런 약들이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시중에 정말 치아 건강 보조제죠. 여러 가지 약들이 지금 이렇게 팔리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아마 100명의 치과 의사들한테 물어보시더라도 이 약을 추천하느냐 또는 효과가 있느냐 하면은 글쎄요 라는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약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치주 질환, 치과 질환의 대부분의 치주 질환의 예방은 입술질을 잘해야 돼. 90%가 네. 입술질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정말 입술질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시지 이걸 게을리하고 약만 먹는다? 이건 그렇죠. 예. 네, 뭔가 말씀을 딱 들어보니 그런 엘리트 학생이 생각나는데요.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만 충실해도 기본에 네. 충실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면 또 시험 잘 본다, 공부 잘한다라는 얘기 하는데 일단 약국에서 약을 드시는 것도 좋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입술질이 훨씬 더 좋은 예방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연자분께서 만성 치주염으로 진단 받으셨다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 치아나 치주 관련 질환, 저도 얼마 전에 치과를 다녀왔지만, 치료를 늦출수록 증상도 심각한데 비용도 참 부담이 많이 되는 게 치과인 것 같습니다. 조기 진단과 치료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치주 질환의 진단 이유, 이렇게 하면 치주 질환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진단 방법과 그 기준은 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실은 이 치주 질환 넘어가기 전에 치연염, 즉 잇몸에 피가 날 때 네. 정말 이런 경우에 치료를 하시면은 정말 스케일링 정도만 하더라도 정말 건강보험 적용되니까 비용이 얼마 들지 않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렇게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잇몸뼈가 파괴가 일어나고 치주염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거는 일회성 스케일링 가지고는 절대 치료가 되질 않습니다. 어렵군요. 네, 다행히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치주 질환이 있더라도 치주 치료 받아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은 많이 들지는 않는데 환자분들은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느끼는 이유는 네. 결국은 치주가 좋지 않아 가지고 이 치주 불량된 또는 나쁜 치아를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하고 틀니를 하고 이래서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 치주 질환 치료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 체크리스트 선생님과 함께 해봤잖아요. 오늘 조금 내가 애매하게 중간 정도에 걸쳐 있다 싶으신 우리 시청자분들 얼른 달려가 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 치은염과 치주염이 정도가 다르다, 심각함의 정도가 다르다라고 하셨는데 그만큼 단계별로 치료법도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단계별 치료법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왜 심각해지면 항상 어떤 질환이든 수술로 가게 되는데 이런 치주질환, 치은염 이런 병들은 수술도 하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당연히 하죠. 네, 우선 네. 여기 모형에서 보시다시피 치연의 염증이 있는 치연염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스케일링 또는 치근 할텍술이라는 진료를 통해서 충분히 건강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치연염이 심해져서 치주염으로 이제 진행이 된 경우에는 여러분들 소파라는 거 아시죠? 소파술. 소파술이라는 것은 긁는다는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초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치주낭, 치주 주머니, 네. 치아 주머니. 오늘 정말 좋은 표현해 주셨는데 우리가 의사들이 치주낭이라는 주머니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질병이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잇몸하고 치아 사이에 주머니가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주머니가 치주낭이 생긴 경우에는 네. 그냥 우리가 이런 이솔질 가지고 이렇게 제거를 한다고 이 주머니 있는 세균까지 제거가 되나요? 안 될 것 안 같아요. 되죠. 그래서 이 주머니 있는 제 주머니 있는 뭔가를 네. 이렇게 꺼내려고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꺼내는 파내야 되죠. 네. 그러려면은 이걸 잇몸 뼈 속으로 파내야 되니까 아프겠죠. 이때는 이제 마취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파내는 소파술이라는 이런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질병이 조금 심각해지면 심각해질수록 치료받는 과정도 좀 더 고통스럽죠. 그래도 그나마 소파술 정도는 또 양호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더 깊이 진행이 되어서 네. 치조골 흡수가 많이 일어난 경우에는 이 소파술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그때는 잇몸 판막을 저렇게 제껴가지고 네. 잇몸뼈를 노출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치아 주변에 있는 염증 조직을 긁어내요. 듣기만 해도 정말 치료해 주시는 선생님도 아프실 그 보는 마음이 좀 안 좋으실 그렇죠. 것 같고요. 우리 환자분들은 듣기만 해도 무섭다. 그런 대신에 좀 빨리 지금 체크해봐야겠다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이 치연 판막술이 들어갈 정도가 안 되게끔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셔야 되겠죠. 예, 네. 그런 경우에는 정말 치료 과정이 힘듭니다. 예, 환자도 많이 힘들어하시고 그런데 그나마 적도 낫죠. 만약 저 과정을 제대로 또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더 심각한 게 있나요? 어떻게 될까요? 설마 가장 두려워하시는 발치가 그렇죠. 돼야 될까요? 아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과정은 발치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우리 여러분들 빠르게 초기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가벼운 증상일 때는 스케일링만 받아도 예방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생각도 많이 하세요. 이 스케일링도 나는 잇몸이 약해서 못 받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제 지인분 중엔 이런 분도 있거든요. 우리가 치주염, 치은염 얘기하지만 이가 흔들리는 걸 풍치라고 하는데 네. 스케일링을
받으라고 해서 받았더니 왠지 스케일링을 받으니 내 치아를 잡고 있더니 치석이 빠져서 더 흔들리는 것 같아요.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잇몸이 약하면 스케일링 안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는 질문을 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정말 스케일링에 대해서 이런 불편한 오해라고 해야 됩니까? 네. 이런 질문은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많으시죠. 있으시거든요. 사실은 그거보다 더 많이 질문하시는 게 네. 스케일링하고 나서 내 잇몸이 내려갔어. 잇몸에 네. 구멍이 생겨서 네. 이렇게 정말 표현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스케일링하고 나서 오히려 잇몸이 망가져서 지금 자료화면 한번 보십시오. 사실은 네. 이분은 저희 치과에 치아 교정을 하러 오신 네. 분인데 교정 전에 좀 잇몸이 안 좋아서 스케일링을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스케일링을 하고 나니까 구멍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보면은 스케일링을 하고 이렇게 구멍이 생겼는데 물론 저희들이 만약에 미리 이렇게끔 설명을 드리지 않으면은 이거는 스케일링 잘못해가지고 구멍 생겼다고 하는데 네.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분은 치연염이 아니고 단순한 치연염인 경우에는 잘 저렇게 구멍이 생기질 않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잇몸에 염증이 있으면 잇몸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부어 있거든요. 네. 부어 있는 잇몸을 스케일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잇몸이 가라앉겠죠. 가라앉겠죠. 예, 염증이 가라앉으면은 치아 사이에 있는 구멍이 생기는 거죠. 사실상은 잇몸이 가라앉는 거고 더 좋아지는 건데 그렇죠. 부피에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더 안 좋아진 거 아니야? 더 네. 구멍이 커진 거 아니야? 오해하셨던 부분인 그렇죠. 거네요. 네, 어떤 경우에는 정말 치석이 성벽처럼 치아를 감싸가지고 네. 치아를 잡아주는 역할. 왜냐면 치석도 돌이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치아 흔들리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일시적으로 네. 하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를 제거하지 않고 방치를 하면은 한순간에 그냥 잇몸 치주 조직, 치조골이 다 녹아버리기 때문에 절대 특히 치조골 뼈는 한번 녹아보면 재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끔 정말 방치를 하시게 되면 나중에는 결국 발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령 스케일링을 하고 치석을 제거하고 내 치아가 구멍이 조금 생기고 치아가 약간 흔들려지더라도 이거는 오히려 잇몸이 건강해진다고 네. 그런 사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듯합니다. 질환의 치료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수술적 치료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수술을 하면 제일 많이 들으시는 질문들이시죠. 완치가 되나요? 치연염 같은 경우는 완치가 되죠. 네. 이미 치연염은 단순하게 염증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염증을 스케일링을 통해서 치건 할텍수를 통해서 건강한 잇몸으로 이렇게 부었던 잇몸이 가라앉으면 정상적으로 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치조골, 네. 뼈 얘가 문제예요. 뼈는 한번 녹아버리면 재생이 안 된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 완치라는 의미보다는 더 이상 결국 우리가 노화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과에서 치료를 관리하는 목적도 이 치주염이 더 나빠지는 것을 뼈가 녹는 것을 우리가 막아주고 이렇게 연기시켜 준다는 의미지. 내가 치주염 치료했다고 이것이 이렇게 녹았던 뼈가 붐 사라지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게 치주염이 생기기 이전에 뼈가 녹기 이전에 치료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혹시 수술을 했는데 치료했는데 재발이 가능한가요? 재발 위험도 있나요?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정말 치주염은 재발이 어찌 보면 가장 잘 되는 질병, 불행이기도.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치료를 잘 한들 또 식사해야 되잖아요. 밥 식사도 먹어야 하시고 되잖아요. 커피도 드시고 담배 피우시고 이도 갈고 음. 그러면 또 금방 이렇게 나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치주염은 내가 스케일링 한번 했다, 내가 치주염 치료를 한번 받았다, 나 이제 완치되었어. 절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 치주염은 한번 이완이 되었다, 내가 치주염을 가졌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뇨병 가졌다, 내가 고혈압이다 하면 그게 약 먹는다고 낫는가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럼 평생 관리를 해야 될 질병이거든요. 치주염은 절대 일회성 스케일링이나 치주염 치료했다고 낫는 것이 아니고 완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평생 관리를 해야 되는. 치주 질환이 없다라는 분들은 너무 행운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없다라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되신다는 거거든요. 내가 건강한 잇몸과 건강한 치주를 갖기 위해 일상에서 좀 예방할 수 있는 꿀팁들 있으시면 선생님 오늘 주치의시니까 한번 알려주세요. 네네네. 자, 제가 그래서 양치질법을 좀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너무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배울게요. 이걸 들고 왔는데요. 사실은 우리 요즘에도 이게 교육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그렇죠. 예,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유진 씨 한번 해보실래요, 양치질? 제대로 배웠는지 제가 한번 오늘 체크해 보도록 저 하겠습니다. 오늘 좀 떨리는데요. 자,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옆으로
닦는 게 아니라 잇몸부터 바깥쪽으로 오, 이렇게 네네네네네.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좋아요, 얘기 들었고요. 좋아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네. 해서 네네네. 혓바닥을 또 이렇게 잘 닦아줘야 된다. 네네네네네. 이렇게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처음에 말씀하신 우리 유진 씨가 했던 방법이 요렇게끔 또는 요렇게 썰어서 하는 것을 우리가 회전법이라고 합니다. 예, 이 양치질하는 법 중에서도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추천을 많이 하는 거는 실제 보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 젊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충치가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치주 질환은 주로 어디에 생기냐면은 치아 주변 조직, 즉 치아와 치아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네.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를 집중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치아와 치아 사이는 미세하게 텀들이 있거든요. 네. 이 텀들을 사실을 잘 닦아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끔 썰어주기만 하는 것을 우리가 회전법이라 하는데 네. 실제 이제 저희들이 추천하는 방법은 이 바스법이라든지 또는 변형 바스법을 해가지고 45도 정도 요렇게 부여를 합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약간 요 진동을 줍니다. 좌우로. 처음 보는 법인데요. 이렇게 살살 진동을 주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거는 우리 유진 씨 했던 거 한번 썰어주는 거. 요렇게 해주면은 이걸 변형 바스법이라서 실질적으로 가장 우리가 임상적으로 많이 추천하는 거. 요렇게끔 또는 요렇게끔 45도의 각도를 주고 그 다음에 흔들어 주는 거. 흔들어주는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치아와 치아 사이에 이 사이에 있는 음식물을 낀 것을 빼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요 소를 넣어서 흔들어 주셔야 돼요. 그냥은 안 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사실은 칫솔도 보면은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지금 네. 제가 가지고 온 칫솔 중에 보면은 모가 요거는 2줄로 된 게 있고 얘는 3줄이거든요. 세 가지 줄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2줄모 칫솔이라고 얘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 칫솔인데요. 이게 조금 특징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똑같은 양치를 하더라도 내가 치연염만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들의 양치법하고 그다음에 치주가 나쁜 사람들, 잇몸이 나쁜 사람들의 양치법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네, 잇몸이 나쁜 사람은 무조건 치아와 치아 사이 또는 잇몸, 치주낭 여기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반적인 칫솔보다는 두줄모를 추천합니다. 네, 두줄모. 두줄모가 좋은 이유는요. 두줄모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 모의 숫자가 작기 때문에 여기 치아 사이에 이렇게 끼우기가 쉬워요. 이렇게 끼우고 그다음에 진동을 줍니다. 이게 사실은 그 일본의 와타나베 선생님이 고안한 방법인데요. 이 방법을 사실은 해주시면은 여러분들 우리 치실이라든지 이런 거 쓰기 좀 힘드시잖아요. 이 방법만 이용해 주더라도 정말 잘 제거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를 무시하고 우리 환자분들 대부분 하는 게 맞아요. 금만 이렇게 하죠. 예. 자, 이렇게 예방법까지 저희가 알려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참견하고 싶은 꿀팁 혹은 참견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네, 정말로 치주 질환의 예방법은 뭐다? 이솔질, 양치질. 네. 이솔질입니다. 제대로 된 이솔질을 꼭 하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치주 질환이 이미 생긴 분들 같은 경우는 절대 치과를 연일에 절대 아닙니다. 주기적으로 최소한 2, 3개월에 한 번씩, 3, 4개월에 한 번씩 주기적인 관리를 하셔야만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치주 질환의 끝은 결국은 발치죠. 이를 뽑게 되면 임플란트를 한다든지 털을 내야 된다든지 그러면 돈도 들고 얼마나 불편하고 아플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막을 수 있는 불쌍한 이런 치아, 이런 치아를 여러분들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꼭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내가 가지고 태어난 치아가 제일 좋은 치아입니다. 그래서 이 치아 버리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으시도록 여러분들 잘 관리해 주시고요. 저희 또 의사의 참견과 함께라면 그런 꿀팁들, 예방법들 많이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조목조목 저희가 참견할 유익한 정보들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도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평생 건강을 책임질 TV 주치 의사의 참견.